안녕하세요. 이상덕입니다. 오늘은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 책을 골랐습니다. 작가는 모건 하우젤이고 출판사는 인플루엔셜입니다. 이 모건 하우젤은 월스트리트에서 10년 넘게 금융과 투자에 대한 글을 써온 칼럼니스트입니다. 그의 첫 작품인 이 돈의 심리학은 출간 즉시 아마존 투자 분야 1위를 차지했고 개인 투자자로부터 전문 컨설턴트까지 극찬을 받으며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금융도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돈의 심리학은 20개의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는 스토리텔링식으로 아주 재미있게 이 작가가 글을 잘 쓰는 그 기술적인 면모를 가지고 재미있게 구성된 책입니다. 책의 내용 안에 담겨있는 재미와 교훈들을 여러 가지 보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탱크 부대의 이야기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의 창업에 대한 고백도 있고 명차 페라리가 만들어진 에피소드도 있고 워런 버핏의 놀라운 수익률의 비밀도 있고 다양한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부에 대해서는 탁월한 통찰력이 있어야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부는 학력과 지능과 노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에 대한 인간의 편향 심리는 돈의 심리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돈의 심리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써놓은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돈의 심리학 내용을 보면 모든 인간은 부자가 되기를 갈망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생의 온갖 관심을 집중하고 살아간다.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부와 돈의 힘과 마력이 되었다. 어쩌면 누구나 부정하기 힘든 목표이자 꿈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돈과 부와 경제에 관련해서는 수많은 책과 정보와 자료들이 우리 주위에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초연해질래야 초연해질 수 없는 돈과의 관계, 미묘한 관계이기도 하고 중요한 관계이기도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많은 방법들을 연구해야 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부자가 되는 목표에 이르는 확률은 한마디로 말해서 부자가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가 없고 성공하는 세상도 아닙니다. 결국 누군가 돈을 보면 누군가 돈을 잃게 되는 세상이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다 같이 많은 돈을 취하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정한 부자의 가치는 사실 논하기도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부와 관련된 책들 중에서 돈의 심리학이 즉시 1위를 차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첫 번째로 이 책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진솔하고 부의 여유를 누리고자 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돈의 실질적 원리와 심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속성을 다룬 책들은 이미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 책이 찬사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이 책은 투자를 잘하거나 또 투자를 잘해서 돈 벌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고 돈의 가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자 모건 하우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자들은 돈을 버는 것과 돈을 관리하는 것에 동일한 중요성을 알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돈에 대한 관점은 부자가 되면 주체하지 못하는 소비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재산이 한순간에 거들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되고 그것을 막아주고 그것을 관리해 주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집중하는 목적보다는 우선 돈의 관리와 점검할 수 있는 마인드, 그 습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평범한 사람, 로널드 제임스 리드라는 사람이 자연사 한 후에 그의 유언을 통해서 그가 굉장히 유명세를 받았는데 바로 자동차 수리공이자 청소부였던 그가 92살의 나이로 죽고 8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벌었고 그 돈을 지역에 기부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저자는 바로 이 점에서 강력한 의무를 제시하는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복권이나 유산을 받지 않은 사람이 그가 이런 많은 재산을 청소부 하면서 모았을까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분의 재산을 모으는 방법은 꾸준히 장기간 우량 주식을 위주로 투자를 이어갔고 투자를 방식으로 잘하여서 그 돈 관리를 잘하였기 때문에 이 돈을 남기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보면 돈의 심리학이 주는 해답은 결국 일순간의 대박보다는 꾸준함이 생명이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인이나 가까운 사람이 어디에 투자해서 대박이 났건 말건 자신의 신념에 기본을 두고 밀고 나가는 철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행운과 리스크 양면이 있고 동일한 뿌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뉴욕대학교의 스콧 캘러웨이 교수의 주장이 신선하게 와닿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좋은 경우도 나쁜 경우도 결코 없다. 이런 얘기죠. 돈의 심리학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또 하나의 조건은 무언가는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는 어떤 일을 결과나 소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고 그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돈을 만들고 돈을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를 이루고 싶은 우리에게 주는 철학은 일관성과 장기적인 측면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공 케이스도 있지만 결국 실패할 확률이 높은 욕심이 불어오는 투자가 화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돈의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돈이 부르는 투자가 화를 부르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 결국 돈의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다양한 사례로 보여주는 욕심 만능주의의 결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학 기반의 책이라 투자자들이 마인드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투자나 실패 없는 투자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최고 기점에서 매도할 때도 있지만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책하지 말고 관대하게, 적당하게 합리적이고 적당하게 감정적이고 전략을 잘 세워서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범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믿음과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일관적인 개념에 두는 투자 방식이 결국 부자를 만들 수 있다는 모건 하우젤의 주장입니다. 돈의 심리학은 기술적인 요소의 부자가 아닌 심리적 측면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충실하며 투자의 관점에서 관대하며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실수나 피해가 있더라도 인생 모든 것에 자책할 필요는 없다고 이분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을 읽으면 위험한 투자를 줄일 수 있고 부자가 되더라도 안전한 방식으로 또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찾게 만들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이 돈을 벌고 싶고 또 많이 벌고 싶고 빨리 벌고 싶은 이런 조급함도 많고 욕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제어하느냐는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또 돈에 대한 심리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돈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돈을 많이 버시는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들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상덕이었습니다.